자, 이 포카혼타스와 존은 결혼 후 몇 년 동안 헨리쿠스 인근 제임스강을 가로지르는 그 곳에 이 존 롤프의 농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함께 생활을 했고, 결혼한 이듬해는 아들 토마스도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존은 원주민의 부족장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원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돼서 그들에게 담배를 재배하고 건조시키는 기술까지 익히게 돼요. 자, 그러면서 스페인 식민지에서 생산하는 담배와 거의 흡사한 수준의 담배를 생산하게 돼서 점점 더 부를 축적하게 되었겠지요. 자, 그러는 사이 버지니아 회사는 원주민들을 모두 다 기독교로 개종시킨다는 어떤 원대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이 장기적인 목표 달성과 투자 활성화에 정말 좋은 기회다. 자, 이 문명에 길들여진 이 신세계의 아메리카 대륙의 야만인을 보여주자. 이 영국의 문명인들에게 하면서 포카혼타스를 영국으로 초청하기로 결정을 하죠. 자, 그렇게 포카혼타스는 초청을 받아서 1616년 영국행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녀를 납치했던 아르갈 선장이 이끄는 그 배에 가족과 그리고 원주민 10여 명이 함께 타서 영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이미 영국으로 떠났던 존 스미스도 포카혼타스가 영국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 제임스 왕의 왕비였던 앤 왕비에게 편지를 보내서 포카혼타스 일행을 잘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만 그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이 호의가 냉소와 분노로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잘 대하지 못한다면 왕국을 얻을 기회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당부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포카혼타스와 동행을 했던 사람 중에는 원주민 우타마 토마킨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름 부족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그곳에 간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 문명인들이 살고 있다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제 탐구를 해보자라는 뜻에서 그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 내에서는 종교 지도자이고 또 부족장의 자문위원 중에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또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영국에 도착해서 공식 석상에 나설 때도 영국인의 복장을 하지 않고 원주민의 옷을 그대로 입고 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영국 국교의 사제와 만나서 종교에 대해서 1시간 이상 토론을 벌이기도 했고, 또 제임스 1세와도 만났대요. 그러면서 부족장에 선물을 건네기도 했는데, 제임스 1세는 이 피부색이 다른 야만인으로 보이는 우타마 토마킨이 좀 깔보았나 봐요. 그래서 아무런 답례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타마 토마킨은 자기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영국 왕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영국 왕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영국 왕을 좀 만나고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자, 또 존 스미스가 우타마를 만났는데, 또 영국 왕 제임스 1세 만났었잖아. 만나서 답례품 전해줬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답례품이 이제 흰색 개였거든요. 부족장이 손수 기르면서 굉장히 아끼던 개를 선물을 했는데 좀 무례하게 답례품도 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우타마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반면 포카혼타스는 정말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게 되죠. 여러 사교 모임에 불려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소개도 받고 그러는데, 버지니아 회사에서 왕국에서 온 공주님을 소개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영국 사람들은 그녀가 다 이제 공주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유럽 귀족 여성들이 입는 아주 고급 드레스를 입고 상류층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고 다니게 됩니다. 포카혼타스가 왕과 왕비를 따로 면담을 했다 이런 기록은 없는데요.
1617년 1월에 가면극을 한자리에서 같이 보았다고 해요. 가면극을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갔는데 포카혼타스의 자리는 물론 연극을 보기에도 뭐 좋은 자리였겠지만 정말 한가운데 어디서나 누구든 그녀를 볼 수 있는 자리에 그녀를 앉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오기도 했지만 이 포카혼타스를 보러 공연장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녀 자체가 큰 구경거리였던 겁니다. 자, 그녀의 이 등장은 백인들의 우월성을 증명해줬고 기독교의 승리를 확신하게 해줬으며 이 이방인을 수용하는 포용력 있는 나라, 미국의 탄생을 예고해주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누구라도 이 포카혼타스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이민국의 공주라고 소개를 하면서도 실제 그녀를 존중해 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녀를 보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데리고 다니고 이용만 했던 겁니다. 포카혼타스는 뭐 어딜 가나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녀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과묵하고 굉장히 깍듯하고 예의가 바르게 행동해서 마치 영국에서 잘 교육받고 자란 숙녀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기도 해요. 자, 포카혼타스의 초상화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당시 영국에 있던 그 포카혼타스의 모습을 버지니아 회사가 홍보용으로 이제 그려서 제작을 한 건데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려진 그림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원주민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죠? 거의 유럽인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한 복장에 모자를 착용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초상화를 보고 버지니아 회사의 투자자 중 한 명인 귀족 캠벨레인이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포카혼타스랑 그 남편이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인 줄 알겠더라. 그렇게 그려놨더라 하고 이렇게 좀 못마땅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는 포카혼타스를 얼굴색이 희지 않은 숙녀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뭐 영국의 대단한 숙녀 대접을 받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좀 은근히 못마땅해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이 포카혼타스의 수척한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분명 미화를 해서 그리고자 했을 것인데 이 초상화를 보면 볼도 쏙 들어가 있고 눈이 좀 퀭하고 정말 수척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눈빛은 굉장히 좀 강하지만 좀 불안한 그런 눈빛이기도 하고요. 자, 이 초상화만 보더라도 그녀의 영국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다, 평탄치 않았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영국 생활은 정말 어땠을까요? 자, 존 스미스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1617년 포카혼타스가 존 스미스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존 스미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졌는데 존 스미스를 만나고는 오랜만이에요 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한 다음에 그를 외면하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어서 전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 포와탄 부족장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부족에게 당신이 이 포와탄의 일부라고 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살려주고 하면서 원주민 부족들이 존 스미스를 자신들의 그 일부인 사람으로 받아들여 준 것이었던 거죠. 자, 그걸 기억하고 한 말인데요. 당신은 포와탄 땅에서 이방인이었지만 당신을 받아들이면서 포와탄 부족장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지금 당신네 땅에 와 있는 이방인이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존 스미스가
그건 안 될 말이죠. 당신은 왕의 딸이니 공주님이시니 저를 그렇게 부르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포카혼타스가 만약 당신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겁내지 마라.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당신은 나를 아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당신네 나라 사람이 될 거다. 그런데 당신네 사람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말했다. 나는 여기 오기 전까지 당신이 죽은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우타마 토마킨이 당신을 찾아보라고 말해서 이제서야 나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당신의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 하면서 마구마구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국 생활이 많이 힘들어서 뭔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던 것이 폭발했던 것인지 포카혼타스가 화를 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화를 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카혼타스의 말에 따르면 그 포카혼타스 포우아탄족은 존 스미스를 그 부족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고 부족장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줬는데 이렇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치고 버젓이 살아서 있는 게 굉장히 뭔가 배신감으로 느껴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국인들은, 그러니까 당신의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 스미스가 죽었다고 말한 그 거짓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국에 와서 수많은 거짓말을 접했기에 아마 이런 말을 내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녀를 대하는 영국인들의 태도, 그리고 영국인들 사이에서의 포카혼타스의 삶, 이런 게 어땠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어떤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1617년 3월, 그러니까 존 스미스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카혼타스는 다시 이제 버지니아, 그러니까 제임스타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 테임즈 강변에서 다시 내려요. 그러니까 뭐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이 너무 심해져서 치료를 받아야 해서 이제 강변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그녀의 나이가 21살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병이 회복되지 못하고 남편인 존 롤프의 품에서 그나마 우리 아들은 정말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 가지고 있던 지병이 천연두나 결핵 같은 그런 질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그곳 교회에 안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727년에 화재가 나서 묘지도 다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건축을 하면서 묘지의 시신들을 모두 모아서 합장을 하게 됐어요. 1923년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뭔가 이제 포카혼타스의 시신을 찾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녀의 유골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거기에 정확하게 묻혀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자, 이렇게 포카혼타스가 사망을 한 후 정착민과 원주민들은 잠시 멈추었던 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됐고요. 정착민과 원주민들이 1622년 대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영국인들은 엄청난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화력에 이 포우아탄족은 거의 멸족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내의 죽음 이후 존 롤프가 다시 버지니아로 돌아와서 담배 농사를 계속해서 대량 재배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담배 농사를 지으려면 인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노예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매개체가 됩니다. 네덜란드 유럽선이 와서 20명의 흑인 노예를 팔았고, 그것이 북아메리카 노예 제도에 도입이 되니 비극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카혼타스의 남편 존 롤프는 정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정말 좀 좋게 평가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자, 그리고 존 롤프의 아들 토마스는 어쨌든 잘 살아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왔고요. 65세까지 살면서 외동딸 제인을 또 남깁니다.
제이는 또 부유한 사업가 로버트 볼링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또 버지니아의 정치가 존 볼링을 낳고 그 자손이 계속 퍼져나갔다고 하네요. 이 버지니아에서 남북전쟁 이전까지 이 포카혼타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가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배우 중 한 분이신데 에드워드 노튼이 포카혼타스의 12대 손으로 밝혀졌대요. 그 공영방송인 그 PBS의 역사 프로그램 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을 했다가 자신이 이제 포카혼타스의 12대 손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5년에 제작된 디즈니사에서 제작한 포카혼타스라는 애니메이션이죠. 부족장의 딸 포카혼타스와 존 스미스의 러브 스토리와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갈망해요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적절히 섞어서 전 세계를 감동시킨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뭐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개봉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던 원주민 단체가 이는 역사 왜곡이다 하면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주민 학살을 저지른 백인들의 추악한 짓을 덮기 위해서 이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하면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이주해온 정착민들은 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인종 말살 정책을 시행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400여 년 전에 역사를 왜곡해서 수치스러운 그 역사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미화시켰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그 디즈니사에서 애니메이션을 많이 실사화하고 있죠. 얼마 전 인어공주가 또 실사화돼서 논란 아닌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저 개인적인 바람은 포카혼타스만큼은 실사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사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